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알파7 M4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2018년에 M3라는 엄청난 카메라가 출시가 됐고 2021년에 큰 기대를 받고 M4가 리뉴얼이 됐어요. 이제는 거의 리뉴얼 할 때가 됐지만 제가 이걸 써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이랑 곧 M5가 나올 건데 개선됐으면 하는 점을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M4를 설명드리기 전에 M3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3라는 카메라가 2018년에 나왔거든요. 이 2018년에 나온 카메라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감히 DSLR의 시대를 종식시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훌륭했던 카메라고요. 비슷한급의 카메라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수많은 기능들이 M3에는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리뉴얼이 돼서 나온 게 바로 이 M4라는 카메라예요. 알파7 M4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받았어요. M3는 어마무시한 혁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M4는 어떻게 나올까? 저 좋은 카메라가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 그래서 크게 변한 점은 M4에서는 그 전에 없었던 CX 익스프레스 A, 타입 A를 넣을 수 이렇게 그냥 SD 카드도 넣을 수 있지만 반대로 넣으면 CX 익스프레스 카드도 넣을 수 있게 만든 카드 슬롯도 들어갔고요. 풀사이즈 HDMI 단자 이런 것도 들어갔고요. 원래 M3에는 풀사이즈 HDMI 단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가 들어가지 저도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마 미니 HDMI인가? 그 단자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고장이 잘 나요. 그런데 바뀌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이제 수입을도 짜잔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크리에이티브 룩이라고 해서 옛날에 소니 카메라를 쓰시면 아 소니는 무조건 보정해야 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니도 JPG 머신이 될 수 있게 다양한 색감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2400만 화소에서 3300만 화소가 됐다는 점이에요. 소니 알파7 R4가 나오기 전까지 고화소의 기준이 4000만 정도 였거든요. 이제 3300만 정도 되면 거의 고화소에 근접할 정도의 화소가 됐기 때문에 해상도라든지 다양한 큰 사진을 뽑을 때 이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메뉴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메뉴가 개선된 점 자체는 엄청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근데 그거랑은 반대로 아주 메뉴가 정갈하고 제가 오랜만에 써도 한눈에 보기 딱 좋을 정도로 이제 메뉴가 잘 정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기도 편하고 시인성도 좋고요. 그러면은 좋아지기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아쉬운 거는 좀 연사가 조금 줄었어요. 연사가 그전에는 초당 한 10매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로우로 찍으면 초당 10매가 아니고 한 6매 정도 될 거예요. 확실히 그 매수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배터리는 그대로인데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찍을 수 있는 매수 자체가 좀 작아졌어요. 650장에서 580장으로 많이 줄었죠. 실제로 체감을 해보면 느낄 정도로 좀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 이상했어. 그리고 발열 이슈가 있어요. 4K 60프레임에서는 약 30분 정도 찍으면 발열 때문에 꺼지고요. 특히 해외에서 좀 이슈가 된 건데 M4를 웹캠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30분 정도 찍으면 발열 때문에 꺼지는 경우가 꽤 많대요. 웹캠은 한두 시간 찍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3시간, 4시간, 뭐 길게 찍으신 분들은 뭐 10시간 이렇게도 찍으시는데 30분 정도 찍고 꺼지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완벽하게 이게 개선이 됐는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M4인데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면서 느낀 좋았던 점과 M5가 나왔을 때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 점을 한번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기존의 M3도 정말 해상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M4가 2400만에서 3300만 화소가 되면서 더 좋아졌어요. 보통 이렇게 화소가 늘어나면 노이즈가 많이 늘어나기 십상이거든요. 꽤 많이 늘어났음에도 노이즈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게 보이진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좋았던 점이고요. 그리고 소니의 장점이 또 이제 DR이 높잖아요. DR이 높아서 사진을 보정할 때 신뢰가 가는 거죠. 내가 사진을 약간 망치더라도 이 친구가 언제든지 복구시켜주고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 신뢰도가 확실히 소니를 쓰면 그게 높아요. 화소가 늘어난 만큼 단점이 있을 법도 한데
그 단점을 최소한으로 상쇄시켜줬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해상도도 역시. 두 번째는 어플과의 연결성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소니의 이미직 엣지 앱을 썼는데 이제는 크리에이터스 앱이라고 새로운 어플이 나왔어요. M4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 어플을 쓸 수 있거든요. 특히나 좋았던 거는 로우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간헐적으로 끊기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어플을 좀 활용하는 게 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이거 놓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카메라 연결을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 연결, 원격 촬영 하면 옛날에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맞아. 이미징 엣징. 이미지 엣지 좀 걸렸어요. 와우, 진짜 빠르죠. 자, 얼마나 떨어져 괜찮은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만큼. 아직도 찍을만 하고요. 이 정도 살짝의 이동할 때는 딜레이가 있는데 살짝 멈추면은 또 괜찮아요. 아직도 되는데? 마이크가 될까 이제? 아니, 아직도 되는데요? 아직도 돼! 잠깐만, 켜보자. 여기서 렉 돌아가지? 우와. 이제 좀 끊긴다.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끊겼어요. 한 이 정도에서는 괜찮고, 다시 됐어. 오. 여러분 보셨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감히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제는 와, 저기까지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저도 이렇게까지 길게 테스트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와, 진짜 좋은데? 그치, 좋아졌지? 진짜 좋아졌어. 그 연결하는 것도 옛날에는 한번 끊기잖아요. 한번 끊기면 저기서 연결이 안 됐어.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또 연결해 놓고 또 가고 막 이랬어야 됐는데 이제는 바로 연결되고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건 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룩 추가. 이거는 소니 유저라면 무조건 공감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염원했거든요. JPG로 찍어도 예쁜 색감이 나오게 해달라. 그 전에 있던 마이 스타일은 너무 구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구렸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셀프 웨딩을 해서 도와줬는데 제가 감히 이걸로 보여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는 마이 스타일이었거든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결과물은 좋을 것이다.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니도 크리에이티브 룩을 추가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색감들이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색감들이 있겠죠. 특히나 IN 색감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그런 색감도 있고, 다양한 굉장히 감성적인 색감도 있고, 다양한 색감이 있고, 이걸 통해서 JPG도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룩 추가가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니를 가지고 사진보다는 영상을 더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항상 소니로 찍으면 사람 얼굴이 좀 잿빛이 나와서 픽처 프로파일을 쓰지 않으면 좀 보정하기 좀 힘들었거든요. 생기가 없고 소니만 쓰면은 크게 못 느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캐논이랑 같이 찍으면 캐논은 좀 화사하게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캐논은 보정할 필요가 없는데 영상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니는 항상 보정을 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둘 다 똑같은 세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는 소니도 미쳤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좋다, 쓸만하다. 이제는 사람이 잿빛 이렇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정말 제가 좋았던 점을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M5가 나와서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그 그립감 부분이에요. 그립감. 이건 소니 유저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얘가 딱 보면 외형이 전문가스러운 외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립이 편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 손에 약간 보세요. 약간 걸치죠. 가벼운 렌즈를 껴도 뭔가 좀 불편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주로 쓰는 제 카메라 후지필름의 X-T5는 외형 자체가 워낙에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 불편한 외형이고 디자인 쪽으로 가는
카메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카메라면 좀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소니로 따지면 α7 C2? C2는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도 작고 가벼우니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α7 M4는 누가 봐도 전문가의 카메라기 때문에 조금은 편한 그립감, 그리고 전문가스러운 그립감을 원하는데도 아직도 조금 불편해요. 근데 니콘 잡으면 확실히 불편. 니콘 잡다가 그거 잡으면 확실히 불편. 제 파트너가 말한 대로 캐논이나 니콘을 딱 잡잖아요. 잡고 얘를 딱 잡아요. 그러면은 불편한 게 딱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들고 오래 촬영하면 좀 힘들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느끼기로는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게 그리고 잡는 쪽 그립 쪽이 너무 일자야. 아무리 이게 있다고 해도 너무 일자야. 여기가 좀 이렇게 깎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 얘 받치려고 많이 해서. 그러면 이렇게 손목이 아파. 소니는 멋있게 나온 대신에 조금 인체 편의적이지 못하다, 인체 공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전히 구린 LCD랑 수입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니의 가장 큰 문제점은 LCD예요. LCD가 특히나 하이라이트 부분이 안 보이고, 얘를 딱 찍었을 때 또 여기 화면에서는 하얗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여전히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또 색감 같은 경우도 밝을 때는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밝은 데서 찍을 때는 그냥 모니터 밝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잖아요. 배터리가 닳는 또 문제도 있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를 달아야 되겠냐고. 그리고 의외로 이 스위블이 다들 염원했던 거거든요. 제발 스위블 넣어주세요. 근데 스위블이 영상 찍을 때 정말 좋아요. 근데 의외로 사진 찍을 때 불편해. 진짜 불편해. 영상은 보통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영상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스위블이. 근데 사진 하시는 분들은 찍고 이렇게 되잖아요. 시선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가야 이게 편한데,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러니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봤다가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요. 물론 이제 스위블이 좋죠. 그래서 스위블이 좋은데 사진을 찍으시는 손목 아파. 벌써 또 손목 아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스위블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좀 있더라도, 어쨌거나 소니 입장에서 α7 M5가 나오면 가격이 또 인상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α7 R5에 나오는 있어요. 필트도 되고 스위블도 되는, 그걸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너무 팀킬 아닐까? 팀킬? 근데 R5는 고화소고 얘는 영상도 되고 사진도 찍는 멀티바디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스위치는 좀 다르다. 왜 이때까지 사진용 기기들의 거의 전부 틸트가 들어간지 알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이트 밸런스가 좀 이상해요. 화이트 밸런스 잡는 게. 그러니까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잡으면 보통 하얀색을 하얀색으로 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특정 상황에서 화이트 밸런스가 확 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풀프 vs 크롭 해가지고 제 파트너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후지랑 소니를 거의 동시에 같은 환경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후지가 원래 그때 바라봤던 그 색감이고 소니는 노랗게 나왔다고 했나? 노을지는 색이. 보통은 화이트 밸런스가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한 5000에서 5600K 사이면은 웬만하면 맞거든요. 보통 그 정도 사이에서 보통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고, 높아져도 한 6000K 정도? 올라갈수록 느려지고 낮아질수록 이제 파래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후지필름은 거의 5000K 근접하게 나왔어요. 반면에 소니는 갑자기 7000K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좀 누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오지? 그냥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어디를 보고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거지?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보통 스튜디오에서는 18% 그레이 카드로 화이트 밸런스를 찍고 거기에 맞추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그걸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TV긴 한데 그 카메라 딥캣 같은 거, 그게 회색으로 나왔잖아요. 그거 찍으면 맞긴 해요.
근데 가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항상 이동 가서 화이트 밸런스 맞추자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으면 JPG에서도 내가 원하는 색감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고, 로우 파일로 찍는다고 해도 내가 열어가지고 다시 화이트 밸런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솔직히. 얘는 전문가용 장비잖아요. 그래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 정도는 좀 잘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M5가 나왔을 때는 꼭 좀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써보면서 좋았던 점 3가지, 그리고 개선됐으면 하는 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더 좋은 장점도 있고 더 불편한 단점도 있어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약간 소소한 건데 이거 좀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탁 닫으면은 바로 닫힐 수 있게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고 한 번 더 잠가야 돼서. 아, 물론 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꾸 풀려. 자꾸 풀려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사용하시면서 느끼는 점은 다른 거니까 저는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M5가 나왔을 때는 좀 불편한 사항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면 확실히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소니도 훨씬 더 인정받는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M4의 장점이나 단점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